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1970에서 1990년대의 북한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었는가, 또 당시 북한의 경제성장 실적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1950에서 196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실현해 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는 1950년대 후반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60년대까지 살펴본 이전 강의에 이어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70에서 1980년대 북한의 경제가 정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를 꾀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모색했음에도 북한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알려진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 고난의 행군은 왜 발생했으며 그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북한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강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1960년대 들어와 북한 경제의 성장 실적은 크게 둔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50년대 후반 10%를 상회하던 경제 성장률은 1960년대 들어와 4%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실적 둔화 양상은 1961년 시작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진행 경과가 잘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1967년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계획이 종료된 것은 1970년입니다. 계획 기간이 3년이나 연장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했던 것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 들어와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1년 6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1976년 끝나야 하는데 북한은 1975년 8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목표 시점보다 앞서 계획을 실현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북한은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1977년까지 2년간 완충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6개년 계획의 계획 기간은 1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1978년 제2차 7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다음 계획은 1985년이 아니라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실적이 부진해 2년간의 완충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 기간이 반복해서 연장되었다는 것은 당시 북한의 경제 실적이
부진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1970에서 1980년대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 이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전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성장률은 13%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4.1%까지 낮아진 데에 이어 1970년대에는 2.9%, 1980년대에는 2.4%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970년대 한국은 고도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림은 1970년대 한국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 10년 중 6년에 걸쳐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10.5%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한 반면 남한은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970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의 소득 수준 격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전 강의에서 1960년대까지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보다 높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은 2주차 강의에서 1970년까지 살펴본 그림을 1990년대까지 연장해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된 자료는 2주차 강의 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보시면 1970년대 초반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역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남한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 소득 수준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도 훨씬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이처럼 성장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인상적인 경제 실적을 달성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위기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북한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북한 경제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 유인, 즉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또 연성지 예산 제약 문제로 인해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할 유인이 없다는 점, 기관 본위주의로 인해 사회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산이 부진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초기에 추구하는 외연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주차 강의에서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저성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 경제 환경의 악화도 북한 경제가 성장의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대외 무역을 최소 규모로 제한해 왔습니다. 가급적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북한이 1970년대 들어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방 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대외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왜 바뀌었던 걸까요? 우선 당시 동서진영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동서대탕트라고 합니다. 1971년 미중 간에 이루어진 핑퐁 외교와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등으로 인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핑퐁 외교란 1971년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중국 선수단이 미국 선수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미국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가짐으로써 양국 분위기가 크게 호전되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북한도 이러한 동서대탕트라는 국제적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원칙과 상호 중상 비방과 무장 도발의 중단, 다방면에서의 교류 실시, 서울 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1972년의 일입니다. 북한이 서방 세계에 손을 내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자립경제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 경제는 자립경제를 추구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를 하려면 많은 기계가 필요한데 북한은 기계공업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또 산업기술 수준도 낮아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95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당시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원조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제1차 7개년 계획이 3년이나 연장되는 경험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면서 북한은 1972년부터 서방 국가들로부터 차관 등의 형태로 기계, 플랜트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게 됩니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 차관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1974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한 거죠. 이로 인해 북한의 수출이 타격을 받았고 북한은 차관을 상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 부채 문제가 발생했고 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1986년 서방 세계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방 세계에 손을 내밀기도 했으나
때마침 발생한 오일 쇼크로 인해 대외 경제 관계 확대 시도가 실패로 이어지면서 경제 악화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970에서 8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0에서 80년대 북한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